여러분, 지금 주봉 차트에 뜬 그 긴 윗꼬리 보고 당장 슛, 그러니까 하락장 매도 버튼 누르셨나요? 아마 누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차트가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아마 며칠 안에 흔적도 없이 청산될지도 모릅니다. 네, 진짜 뼈아픈 현실이죠.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하락을 외칠 때 세력이 준비하는 함정, 그리고 이를 역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정확한 매매 타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그 최근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이랑 거시경제적 변수, 그리고 과거와 소름 돋게 일치하는 온체인 데이터 패턴들을 꼼꼼하게 종합한 심층 분석입니다.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시장 심리까지 다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방대한 자료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시장 이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현재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뭐랄까 그야말로 폭풍전야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던져주신 그 도발적인 질문 있잖아요. 네, 긴 윗꼬리 캔들이요. 맞습니다. 그것부터 해보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무려 10%가량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그동안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지루한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듯 했습니다. 네, 드디어 가나보다 했죠. 근데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며칠간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무겁게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쫙 빠졌어요. 네, 그 결과로 주봉 차트상에 몸통은 작고 위쪽으로 꼬리가 아주 길게 남는 캔들이 생겼죠. 기술적 분석에서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하락 반점 캔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그 캔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입니다. 심리. 저도 사실 예전에는 기술적 분석 책에서 배운 대로 그런 캔들 모양만 딱 보면 위에서 누르는 매도 압력이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건 무조건 폭락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곤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대응을 하죠. 근데 제가 준비한 이 자료의 온체인 데이터랑 심리지표 분석들을 쫙 종합해보면 대중이 이렇게 한 방향을 확신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캔들 하나면 믿고 하락에 베팅하는 건 거의 숍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 이른바 세력들은 대중이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아주 무자비하게 역이용하죠. 어떻게 역이용하는 건가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논리적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22년 5월 차트 흐름과의 완벽한 평행 이론입니다. 22년 5월이요? 네, 당시 차트를 4시간 봉으로 잘게 쪼개서 현재랑 딱 겹쳐보면 그 패턴 일치율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22년 당시에도 끔찍한 급락이 한번 나온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려 18일 동안 방향성 없이 옆으로 기어가는 와, 18일이요? 네, 아주 지루한 횡보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피를 말리는 구간이죠. 듣기만 해도 진이 빠지네요. 그러다가 방향이 어떻게 터졌었죠? 박시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척하면서 희망을 주더니 이내 지지받지 못하고 주르륵 밀려버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말이죠. 지금 상황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대중들은 당연히 밀리는 걸 보고 역시 이번에도 속았구나. 이건 무조건 하락이다 하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서 숏 포지션에 몰려들었죠. 다들 하락에 베팅을 한 거군요. 네. 하지만 세력들은 밀리는 척, 하락장이 시작되는 척하더니 갑자기 위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렸습니다. 와, 하락에 베팅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강제로 청산시키면서 그들의 피 같은 돈을 연료 삼아 가격을 폭등시켜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른바 숏 스퀴즈 현상이죠. 맞습니다. 진짜 뼈아픈 하락은 그 숏스키즈로 개인들을 다 털어먹은 후에야 시작됐습니다. 진짜 잔인하네요. 개인 투자자들 숏 물량에 청산시키면서 가격을 올린다.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세력의 속임수가 머릿속에 확 그려지는데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약간 선명한 비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상황을 쉽게 시각화해드리자면 이건 거대한 고무줄 새총을 쏘는 원리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고무줄 세총이요? 네, 세력들이 세총의 고무줄을 뒤로 쭉 당깁니다. 가격이 조금씩 계속 뒤로 밀리고 내려가니까 차트만 보는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계속 뒤로 간다. 이거 방향은 아래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 같이 그 고무줄 위에 올라타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고무줄이 뒤로 당겨지는 행위는 앞으로 돌멩이를 미친 듯이 세게 날려버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장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아, 고무줄이 뒤로 당겨지니까 무작정 같이 뒤로 탔다가는 앞으로 확 튕겨나갈 때 진짜 뼈도 못 추리게 되는 거군요. 새총이 장전되는 시기에 하락장인 줄 알고 숏을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네, 대중이 하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안심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반대 방향으로 가격을 급등시켜서 포지션을 다 터트려버리는 게 세력들의 가장 클래식한 수법이니까요. 그렇네요. 그래서 캔들의 단편적인 모양이나 눈앞에 보이는 얕은 하락만 보고 섣부르게 숏에 올라타서는 절대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 이면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차트 내부의 심리 싸움도 치열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외부 요인,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준비한 이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깊게 다루고 있던데요. 특히 그 이란 관련된 지정학적 긴장감이랑 그로 인한 유가 폭등 사태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무려 8%나 폭등을 해버렸어요.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금융시장 전체를 흔드는 가장 무거운 변수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유가 115달러라는 수치가 사실 우리한테 꽤 뼈아픈 기억을 소환하거든요. 아, 2022년이요? 네, 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극에 달했던 당시랑 동일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금 유가가 치솟는 속도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가파릅니다. 와, 엄청나네요.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던졌죠. 네,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좀 수위가 높았잖아요. 트럼프가 유가 상승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대가에 불과하며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이란의 핵심 시사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엄청 단호했죠.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인 지지나 해석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시장이 이 발언을 어떻게 데이터로 받아들였는지 건조하게 팩트만 봐야 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봐야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 발언을 보고 아, 단기간에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겠구나. 고유가랑 인플레이션 공포가 장기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신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발언 직후에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곤두박질 친 거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정말 당연한 반응 같습니다. 전쟁 공포가 들이우고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지니까요. 네, 상식적인 흐름이죠. 이런 악재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게 맞는데 제가 가져온 이 심층 자료 분석이 진짜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최악의 악재들, 그 이면을 파고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 당장은 증시랑 코인 시장이 막 박살날 것 같은 공포감을 주는데 시야를 넓혀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시장을 폭등시킬 엄청난 호재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 그 지점이 바로 대중과 전문가를 가르는 거시적 통찰의 핵심입니다. 논리 흐름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결국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연준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경제가 완전히 침체에 빠져서 망가지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연준은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걸 방어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결국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아, 돈을 다시 푼다는 거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이 극심한 공포와 유가 폭등이 훗날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붓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유동성은 결국 자산 시장의 거대한 상승 랠리를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될 테고요. 와, 결국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의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가 막 터지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내던질 때가 사실은 거대한 유동성 강세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뉴스의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차트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랑 지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오늘따라 진짜 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오, 뭔가요? 저도 거시경제가 이렇게 막 요동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했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단이랑 오랜 추세 저항선을 동시에 아주 강하게 딱 뚫어버린 걸 보고 아, 돌파 매매를 하셨군요. 네, 이건 진짜 상승 신호다 판단해서 72.5K, 그러니까 72,500달러 선에서 과감하게 롱매스 포지션에 진입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타점이었습니다. 근데 매크로 변수가 터진 거죠. 네, 진입하자마자 이란 전쟁 이슈 터지고 유가 폭등 뉴스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이 무섭게 흔들리더라고요. 수익권이던 포지션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 순간 좀 더 버텨볼까? 곧 양적완화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갔어요. 누구나 그 순간에 그런 유혹을 받죠. 하지만 애초에 세웠던 원칙을 지키자 마음을 다잡고 66K 66,000달러를 최종 손절 라인으로 걸어두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결국 그 라인이 깨지면서 시스템에 의해 칼같이 손절이 나갔죠. 진짜 속이 쓰리더라고요. 손절로 손실을 확정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속은 쓰리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그것이야말로 이 자비 없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가장 훌륭하고 전문적인 트레이더의 태도입니다. 그런가요? 원칙을 지켜서 과감하게 손절을 끊어냈다는 것 자체가 무한정 물려있는 사람들과 달리 다음번 진짜 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챌 수 있는 자본과 심리적 여유를 지켜냈다는 뜻이거든요. 막연한 희망으로 버티는 이른바 존버보다는 틀렸을 때 깔끔하게 인정하고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매매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관망하면서 다음 타점을 더 냉정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진짜 핵심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실전 타점 말씀이시죠? 네, 거시경제의 불안감이 어떻든 과거 22년도 패턴이 어떻든 간에 결국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내려면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가, 바로 그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맞습니다. 분석만 하고 끝난다면 그건 그저 지적 유희에 불과하죠.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실질적인 밸류 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의 핵심 생명선은 딱 두 가지 가격대로 요약됩니다. 두 가지요? 네, 바로 지난 한 달 가까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지루한 박스권의 상단인 71,500달러, 즉 71.5K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단 지지선인 63,000달러, 63K입니다. 71.5K와 63K,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운전하시거나 일하시면서 들으실 때 머릿속에 바로 안 그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유리 천장과 유리 바닥 사이에 갇혀서 튕기고 있는 통통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 천장과 유리 바닥 사이에 통통보려? 네, 위쪽 71.5K라는 단단한 유리 천장이랑 아래쪽 63K라는 얇은 유리 바닥 사이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공이 중간에 이렇게 떠 있을 때 방향을 맞추려고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지는 순간에 포착하는 겁니다. 유리가 깨지면 억눌렸던 에너지가 빵 터지면서 공은 그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튕겨나가게 되거든요. 와, 유리가 깨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공이 튕겨나가는 그 엄청난 속도에 내 포지션을 슬쩍 얹어서 올라타라. 정말 완벽한 전략이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타야 하는지 그 타점 시나리오를 공유해 주시죠. 내 자료에서는 두 가지의 명확한 숏, 그러니까 하락 배팅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반등 후 숏 전략입니다. 반등 후 숏이요? 가격이 잠시 반등해서 박스권 상단인 71.5K 위로 살짝 올라가는 페이크, 즉 속임수를 줄 때입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이전 고전이었던 74K를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다시 71.5K 유리 천장 밑으로 맥없이 뚝 떨어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아, 다시 내려올 때. 네, 거기가 가장 완벽한 슛 진입 타점입니다. 이때 손절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74K로 아주 짧게 잡고요. 목표 수익가는 60K 아래로 한참 하향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는 전략이죠.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게 가져가는 거네요. 잃을 돈은 적고 먹을 돈은 엄청나게 큰 손익비가 그야말로 예술인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손익비 좋은 자리, 트레이더한테 제일 군침 도는 조건이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자비 없이 그냥 바로 꽂히는 직하락 숏 전략입니다. 직하락이요? 반등하는 척하는 페이크 따위도 없이 가격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아래쪽 유리바닥인 63K를 우당탕 깨버릴 때 주저없이 숏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아, 그냥 깨질 때 바로 타는 거군요. 단 이 전략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하나 꼭 필요합니다. 어떤 안전장치죠? 혹시 유리바닥 깨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경우인가요? 정확합니다. 63K를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숏 포지션으로 유혹하더니 갑자기 가격을 말아 올려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그러니까 63K 위로 쏙 들어와 버린다면 그럼 속은 거잖아요. 네, 이건 10중 8구 세력이 여러분 물량을 뺏기기 위해 파놓은 악랄한 함정입니다. 페이크죠. 이런 움직임이 눈에 딱 띄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본전이든 약손실이든 즉각 도망쳐서 포지션을 종료해야 합니다. 무조건 도망쳐라. 네, 이 원칙만 지킨다면 직하락 전략 역시 목표가는 60K 부근까지 시원하게 열려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두 가지 진입 타점 시나리오에 여러분의 시드를 지켜줄 칼 같은 손절 라인 조건까지 전부 다 떠먹여드리는 심층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근데 전문가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앞선 그 두 가지 전략 모두 숏을 쳐서 최종 목표가를 60K 부근으로 잡았잖아요. 네, 6만 달러죠. 근데 만약 시장이 정말 패닉에 빠져서 그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인 6만 달러마저 와장창 깨지고 밑으로 막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 버린다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숏을 수익 실현하고 그냥 장을 아예 떠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 공포의 지하실 구간에서 이 자료의 가장 빛나는 장기 관점 전략, 즉 롱 매수 포지션 전략이 등장합니다. 아, 거기서 롱이요? 자료에 따르면 6만 달러 밑으로 가격이 잔약에 밀리면서 대중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일봉 차트를 켜고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특별한 현상이 뜨는지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오, 여기서 약간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상승 다이버전스.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름만 듣고 지레 겁먹으실 수 있는데 이거 개념 자체는 의외로 아주 단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보기와 속이 다르다는 뜻인데 캔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밑으로 막 곤두박질 치면서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차트 하단에 있는 RSI나 MACD 같은 매수세의 힘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는 반대로 스멀스멀 위로 고개를 드는 현상을 말하죠.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와 매수 에너지 지표가 상승하는 추세가 서로 엇갈린 채로 진행된다고 해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발산 혹은 괴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뢰도가 높은 편인가요? 이 현상은 수많은 기술적 지표 중에서도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추세가 반전될 것임을 알리는 가장 신뢰도 높은 신호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것도 방금 그 통통볼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확 와닿게 비유를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격은 내리는데 매수 에너지는 오르는 현상이 반전의 신호탄이 되는 걸까요? 가파른 내리막길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자전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전거가 계속 굴러내려가는 현상이 바로 가격 하락입니다. 자전거가 내려간다? 네. 근데 라이더가 앞에 낭떠러지를 보고 브레이크를 아주 꽉 움켜주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자전거가 여전히 내리막길을 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 속도 안 줄어든다. 저거 끝까지 굴러가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브레이크와의 마찰 때문에 가속도가 확 줄어들면서 멈출 준비를, 그러니까 언제라도 핸들을 획 꺾어서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겁니다. 겉도는 가격 움직임 속에 가려진 내부 에너지의 변화, 이것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의 핵심 원리죠. 와,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전거가 꽉 잡은 브레이크, 겉보기엔 떨어지지만 속으론 멈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니 진짜 완벽한 설명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의 대신해서 아주 뾰족하게 논리적 허점을 하나 찔러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속으로 아니, 비트코인 상징과도 같은 마지노선 6만 달러가 깨졌다는 건 온갖 기관과 개인의 패닉셀이 쏟아져서 완전 날아간다는 뜻인데 거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듯이 오히려 롱을 잡으라고 이 방송 미쳤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댓글로도 엄청나게 공격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구멍 아닌가요? 정말 훌륭하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들어야만 정상이죠. 만약에 무턱대고 6만 달러 깨지는 순간 불나방처럼 매수 버튼 누르라고 했으면 그건 여러분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도박꾼의 조언이겠죠? 그쵸, 완전 도박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수준 높은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6만 달러 밑으로 가격이 곤두박 칠 때 잡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대중과 함께 공포를 느끼면서 일단 가만히 관망을 하다가 바닥을 치고 가격이 반등해서 다시 6만 달러 선 위로 힘차게 말아 올리면서 회복하는 그 돌파 구간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진입하라는 게 맹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닥 밑에 지하실이 몇 층까지 뚫려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떨어질 때 무작정 손 내미는 게 아니라 지하실까지 다 내려갔다가 문 쾅 닫고 다시 1층 위로 살아서 올라올 때 그때 안전하게 올라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하방 편차 후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하락 채널 하단의 무참히 깨버리면서 세상에 망할 것 같은 엄청난 공포를 줬다가 보란 듯이 그걸 세력의 속임수였다는 듯이 다시 채널 안으로 빠르게 복귀시키는 그 순간. 거기가 바로 기술적 심리적으로 승률이 가장 높고 수익 창출이 보장되는 최고의 롱타점이 됩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안전한 자리네요. 게다가 진입하자마자 직전에 찍었던 가장 낮은 꼬리 지점을 칼같이 손절 라인으로 설정한다는 명확한 조건까지 달고 있습니다. 진입 근거가 훼손되면 바로 손실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셨던 무지성 패닉 매수라는 논리적 구멍을 아주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거죠. 와, 오늘 대화가 정말 깊고 밀도가 높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세력들이 대중을 털어먹기 위해 파놓은 함정뼈대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함정을 역이용해서 어디서 어떻게 금을 망치고 기다려야 할지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가 딱 그려집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딥다이브를 끝까지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휴대폰을 켜서 하셔야 할 구체적인 행동, 실전 팁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업비트든 바이낸스든 여러분 주로 쓰시는 거래소 앱 켜시고요. 저희가 앞서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핵심 생명선 두 곳, 박스권 상단인 71.5K, 71,500달러와 하단인 63K, 63,000달러. 딱 이 두 가격에만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네, 그리고 그 사이 중간 지점의 애매한 공간은 아예 쳐다보지도 관심을 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그 애매한 가격대에서 혹시 내게 늦는 거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진입했다가는 세력들이 그 고무줄 세 총을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대는 통에 여러분 멘탈이랑 시드가 먼저 갈려나가기 십상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휴대폰에서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기 전까지는 손을 딱 묶어두고 철저하게 관망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란발 전쟁 공포랑 115달러라는 유가 압박으로 온 금융시장이 붉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을 때 뉴스만 보는 대중은 두려움에 떨며 자산을 헐값에 내던지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피를 조용히 닦아내면서 다음번 역사적인 폭등을 위한 매집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하죠.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거군요. 모두의 시선이 당장의 인플레이션과 중동의 포화에 쏠려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연준의 밀실에서는 이 위기 상황을 완벽한 핑계 삼아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낼 양적 완화 타이밍을 서늘하게 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소름 돋네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가장 완벽하게 위장된 부의 축적 기회였으니까요. 과연 시장의 세력들은 2022년 5월에 개인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 잔인했던 공포의 시나리오를 이번에도 토시안 안 틀리고 그대로 재현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 22년 평행이론 패턴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한 번 더 역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덧을놨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죠. 여러분이 설정해둔 71.5K 상단 알람 혹은 63K 하단 알람이 울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날카로운 등에 올라타서 추세를 다 먹어치우는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그 마지막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가 치열하게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 험난한 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